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가 가득한 건강 아이콘 36.5 홍선입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 딱 요즘과 같은 시기죠. 이 시기가 허리가 아프기가 참 쉬운 시기라고 합니다. 겨울 동안에 아무래도 운동량이 줄어있다가 날씨가 풀렸다고 운동을 좀 하시잖아요. 그래서 굳어있던 인대라든지 근육들이 좀 놀라기 쉬운 때라고 하는데요. 허리 아파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플 때 치료 시기를 놓쳐서 악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허리에 통증이 있다, 이건 척추에 이상이 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병원에 가셔서 진단 받아보시고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건강 아이콘에서는 우리 몸의 기둥이지요. 허리 통증, 이 요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허리 통증 하면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헬스파파님의 건강 이야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버스 기사로 30년간 일해온 안 씨는 최근 심한 허리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앉은 자세 때문인데요. 이렇게 앉아서 장시간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퇴행성 디스크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앉은 자세가 누워있는 자세에 비해서 체중이 한 3배 정도 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 디스크가 쉽게 말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망가지게 돼 있는데 거기에 망가진 디스크를 더 망가지게끔 하는 원인이 돼서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추간판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약해지는데요. 척추를 구성하는 뼈와 인대 또한 두꺼워지면서 척추 중앙에 있는 신경을 누르는 협착증이 될 수도 있고 추간판이 신경을 지속적으로 누르는 추간판 탈출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경미할 때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게 이제 더 진행이 돼서 그런 치료를 안 듣게 되면 신경이 압박하게 돼서 신경 자체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크에 그런 변화가 오면 염증성 반응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염증성 반응이 생기면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경이 유착된 부분을 일부 떼어주고 약물을 효과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신경 차단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3개로 나눈다면 허리만 아픈 경우는 초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엉덩이 밑으로 허벅지를 살짝 좀 많이 걸으면 불편하다. 그러면 그게 한 2번째 단계 정도 될 수가 있겠고요. 한 50m, 100m만 걸어도 너무 다리가 시리고 아파서 못 참겠다. 그러면 그게 이제 수술을 요할 상태까지 간 경우라고 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퇴행성 디스크를 예방하려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의자에 깊숙이 앉아 엉덩이를 등받이에 대고 허리를 곧게 펴 자세를 바르게 유지해야 하고 의자에 쿠션을 놓고 앉는 방법이나 다리 밑을 받치고 앉아 허리에 가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건강 아이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질병 2위가 바로 요통이라고 합니다. 요통은요, 대부분 척추 질환 때문에 생기는데요. 또 하나의 통계를 소개를 해드리죠.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 4명 중 1명이 요통을 앓고 있다라고, 척추 질환을 앓고 있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건강 아이콘 36.5에서는 척추 질환,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요, 방송 중에 전화와 문자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318-6575, 서울 전화 02-318-6575, 지금부터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문자는요, 우물정 누르시고요, 3772번, 우물정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전문의 선생님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신경외과 척추 클리닉 전문의 이정원 부장님이신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 대략적으로 나눌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케이스, 허리 디스크,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척추의 정상 구조를 보시면 척추뼈 사이에 추간판이 위치하고 그 척추뼈와 추간판 뒤로 신경이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디스크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한 진단명이 아니고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라는 구조물의 영어 명칭이 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디스크라는 병의 정확한 명칭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추간판은 가운데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젤리 같은 물렁물렁한 쇠액이라는 부분과 그 쇠액을 둘러싸고 있는 질긴 섬유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은 쇠액이 섬유륜을 뚫고 나와서 뒤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추간판 탈출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을 보시면 첫 번째로 허리가 아프다. 그리고 다리가 당기고 저리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거나 기침을 할 때 통증이 심해진다. 누워서 다리를 올릴 때 다리가 당긴다. 다리에 마비가 온다. 다리의 감각 이상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즘 척추 질환과 관련해서 다양한 치료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여러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를 보시면 첫 번째로 약물 및 물리치료가 있고 신경 주사 및 신경 성형술 그리고 꼬리뼈 내시경 디스크 감압술 같은 여러 가지 시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및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떤가요?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쉽게 지치거나 무엇을 먹든지 자꾸 소화는 안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을 달고 다니면서 비만 오면 온몸이 쑤시지 않나요? 내 몸에 대한 모든 고민 건강 아이콘 36.5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네, 건강 아이콘 36.5 오늘은요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옮기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략적으로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허리 아프신 분들, 디스크를 앓고 계시거나 치료를 여러 가지로 받아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요.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02-318-6575 서울 전화 02-318-6575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흔하게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도 좀 헷갈리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두 개가 어떻게 다른 질환인가요? 네, 추간판 탈출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은 그 신경 앞에 있는 추간판이 빠져나와서 그 뒤에 있는 척추신경을 눌러서 통증을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의 통증은 보통 앉아 있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신경 뒤에서 신경을 감싸고 있는 조직들이 두꺼워지면서 네.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척추관 협착증의 그 증상은 그 걸으면 통증이 심해지게 되고 몸을 뒤로 젖히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것들을 보면요. 흔히 그냥 허리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의 증상을 들어보면 다리가 그렇게 저릿저릿하다. 뭔가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네. 알고 보니 허리에 이상이 있었다.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굉장히 검사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디스크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 일반인들이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이학적 검사로는 네. 그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그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검사자가 환자의 다리를 서서히 들어 올리게 되는 검사인데요. 네. 다리를 들어 올림에 따라 다리에 통증이 유발되게 되면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네. MRI 검사 사진도 방금 네네. 잠깐 본 것 같은데 네네, MRI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이상이 보이면 검사상 소견이 이상이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십니까? 네. 보통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척추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게 되고 그 뒤에 신경이 있게 됩니다. 네, 네, 옆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뒤쪽으로 신경을 압박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RI는 디스크의 노화 정도나 탈출된 디스크와 신경과의 관계 등 그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허리 한 번쯤 안 아파 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허리가 한두 번쯤 아프다 그래서 바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좀 드물 것 같은데요. 쭉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한테도 허리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분들은 전화로 또 문자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318-6575, 318-6575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우물정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의심스럽다고 해서 병원 가기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의 이유를 보면 뭐 이 정도는 금방 낫겠지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심각한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네. 막상 가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네.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실제로 병원에서 보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절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그래요. 허리 디스크는 이제 대부분 환자들에 있어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고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못한 네. 경우라도 신경 주사 치료를 통해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물 치료, 물리 치료만으로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바로바로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계별로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약물 치료, 물리 치료로 호전이 없다, 좋아지지 않는다 하면 다음 단계로 가게 되잖아요, 선생님. 네, 그 다음 단계가 신경 주사 치료라고 네네. 또 밝혀주셨거든요. 이건 네. 어떤 방법인가요? 네, 신경 주사 치료는 네. 그 5분 정도면 시행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그 치료법입니다. 5분이요? 그렇죠. 오. 네, 터져나온 디스크에 의해서 눌리고 있는 그 신경 주위로 직접 약을 주입하는 시술로 그 터진 디스크와 그 신경 사이에서 발생한 염증과 부종을 없애주고 그런 축적된 노폐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증상을 호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5분이면은 뭐 마취 없이 그냥 주사만 맞고 네, 그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걸어가고 네, 뭐 이런 게 네. 다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간단한 그런 시술이네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척추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주변에 보면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시술은 어떤 거고 또 어떤 경우에 받게 됩니까? 그 우선 시술은 네. 그 수술할 정도로 신경 압박이 심하진 않지만 그 환자가 호소하는 그 통증이 심하고 그 신경 주사 치료를 먼저 해봤는데 네. 그래도 증상이 많이 남아 있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 시술을 먼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술과 수술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술은 수술까지는 아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방법들로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 수술 이전 단계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치료 요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술도 종류가 선생님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만 해도 다 네네. 외우기가 좀 힘들 지경이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환자의 증상과 그 촬영한 MRI를 토대로 그 터져나온 디스크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서 그 수술 방법이 결정되게 됩니다. 네. 네, 첫 번째로 그 가장 많이 해보는 그 시술 중에 첫 번째로 그 신경 성형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신경 성형술은 그 꼬리뼈를 통해서 그 얇은 간이 들어가서 그 디스크와 신경 사이의 유착을 방지하고 약을 직접 주입하고 나오는 시술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해보는 시술이 그 꼬리뼈 내시경 디스크 감압술로 꼬리뼈를 통해서 얇은 관을 삽입하고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병변을 보면서 그 신경과 디스크 사이의 유착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레이저를 사용하여서 디스크를 직접 감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신경성형술 그리고 꼬리뼈 내시경 디스크 감압술 지금 두 가지 시술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두 가지 다 꼬리뼈를 통한 건가요? 그게 네, 좀 공통점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꼬리뼈를 이용해서 네,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마취를 하게 될까요? 수술이 아닌데도 아무래도 마취를 네.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하나요? 네, 그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 꼬리뼈로 통해 들어가는 부위만 국소 마취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시술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40분 안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0분 정도면 끝난다라고 네네, 하니까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은데 국소 마취라면 그러니까 정신은 좀 깨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네,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화를 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환자분이랑 대화를 다 하고 있고요. 네. 시술하면서. 네. 그리고 시술 후에 바로 시술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환자분이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바로바로 대화를 하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호전되는 느낌을 시술을 받으면서도 느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이런 시술은 네. 당일에도 퇴원이 가능하시고요. 환자분이 좀 통증이 좀 심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보통 다음 날 퇴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계시는데 일단 가장 가벼운 치료로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가 있었고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주사 치료, 또 소개해 주신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네. 환자가 질환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실제로 네네. 환자분들한테 비율로 따지면 어떤 네네. 시술법, 어떤 치료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까? 보통 환자들의 50% 정도는 네. 그 약물 치료와 신경 주사 치료를 해보고 있고요. 네. 그런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 그 나머지 50% 중에서 반 정도인 25%를 시술을 하고 있고요. 주사 치료도 하고 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증상이 남아있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진 분들에 한해서만 보통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술 이전에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술까지 안 가고 네. 시술적인 방법으로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네. 많은 편입니까?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궁금한 게요. 또 시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네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이 시술이 안 맞아서 네. 좀 호전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다른 네네. 시술을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재발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재발이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 척추 질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면요. 1대1로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318-6575 서울 전화 02-318-6575번으로 주시고요. 문자는 샵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나 확인해 보고요. 상담해 드리지요. 2959님의 문자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4번, 5번 허리 디스크 중증이라고 하던데 제가 다른 치료는 무서워서 그냥 물리치료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반 쪽 허리가 아니라 등 쪽 부분이 아픈데 허리 디스크가 등 부분이 아플 수도 있나요? 제 증상 같은 경우 가장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라고 하면은 보통 이 골반 쪽 이쪽을 네네.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등 쪽이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네. 보통 제가 생각을 해도 허리 네. 디스크 하면은 이 허리나 아니면 그 네네. 아래쪽 다리나 네. 뭐 엉덩이 네. 이쪽으로 좀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특이하게도 등 쪽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가능한 일입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요? 그럼 네. 이분은 허리 디스크가 아닌가요? 네네. 주로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가 아프고 엉치가 네. 아프고 다리가 아픈 게 보통 주 증상이시고요. 음. 보통 등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요추부, 그 허리 디스크라기보다는 흉추부, 그 가슴뼈 쪽에도 디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 흉추부에 디스크가 탈출된 경우에 이런 식으로 등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병원에서 네. 4번, 5번 허리 디스크 중증이라고 이미 진단을 네네.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네. 등의 통증과는 전혀 좀 무관한 것 같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등 통증은 네. 흉부, 그렇죠. 의 디스크를 새롭게 네. 또 의심해 볼 필요가 네. 있겠군요. 보통 요추부 디스크가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네. 그 흉추나 경추에도 디스크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요추부 MRI 검사를 할 때
흉추부나 경추부까지 검사를 같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흉부에 대해서는 검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확하게 진단을 4번, 5번 허리 디스크 있다라고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쪽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네. 어떤 치료법을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너무 두려워서 네. 물리치료만 받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네네. 음, 우선 처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경 주사 치료를 처음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증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MRI나 그런 소견들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떤 시술이라든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신경 주사 얘기해 주셨는데 주사는 네.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주사 맞나요? 주사를 이렇게 맞잖아요, 우리가 네네. 놓고 그런 주사, 그런 일반적인 주사. 일반적인 주사는 보통 근육 주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하는 신경 주사는 네, 그 신경근,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근 쪽에다가 정확하게 그 엑스레이 촬영을 해가면서 정확하게 신경 주위에다가 놓는 주사를 신경 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놓는 건가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다. 주로 네. 어느 부위에 주사를? 허리 부위에 맞는 허리에.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근육이 허리에 아니라 맞는, 신경 주위에 직접 주사를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허리 신경 부위에 직접 네, 놓는 그렇습니다. 주사이다. 이렇게 네네.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네, 그러면 한 번 맞으면 네. 호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몇 번 그것도 맞아야 되는 건가요? 네, 보통 디스크에 탈출된 정도가 경미하신 경우에는 한 번의 주사 치료로도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탈출된 정도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으로는 호전이 안 되고요. 2번, 3번 정도를 맞으시고 나서야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탈출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사를 네. 맞는지도 좀 달라지게 되는군요. 네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02-318-6575 서울전화 02-318-6575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우물정 3772번으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요통,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연결해 보도록 하지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특히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아기 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네. 허리가 계속 아파가지고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그 물리치료 중에 그 도수치료인가? 그런 거 받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좋은 건지 괜찮은 건지 몰라가지고요. 네. 전화 주셨군요. 그게 궁금해서. 네. 네. 출산한 지 지금 3개월 되셨는데 그 이전에도 뭐 허리 요통 경험이 좀 있으셨나요? 어떠셨어요? 뭐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고요. 뭐 아기 낳고 나면 좀 있다고 그러긴 해서. 그렇죠. 네. 네. 일반적으로 출산하고 나면 허리 통증이 좀 있게 마련인데 그게 좀 네. 아직 아직 안 없어지고 도수 치료까지 네.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네네. 네, 상담해 봐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죠. 네. 그 출산 이전부터 요통이 네.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네, 보통 출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요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그 도수 치료가 그 환자분의 통증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도수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 가까운 척추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수 치료라는 게 선생님 네. 어떤 치료법인가요? 도수 치료법이라는 거는 네. 그 직접 손으로서 그 환자의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치료법인데요. 단순히 요통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도수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출산을 하고 나면 네. 그렇게 요통이 있는 경우가 많이 일단 일반적으로 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3개월밖에 또 안 되셨고 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도수 치료가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될 것 네.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받아보시고요. 너무 오래 걸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래도 호전이 안 된다 싶으시면 병원에 가셔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참여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02-318-6575, 318-6575,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허리 통증, 또 척추 질환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대1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문자 상담 하나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죠. 9258님의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2년 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요. 시술한 후에 현재까지 운동을 빠짐없이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부터 허리가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전이랑 증상이 비슷합니다. 재발한 걸까요? 만약 재발한 거면 다시 시술을 받는 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보내주셨는데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일단 2년 전에 받으셨고요. 네. 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수술이 아니라 네. 시술을 받으셨는데 어떤 시술을 받으셨는지는 안 적어주셨어요. 네, 네. 근데 일단 일주일 전부터 지금 재발 네. 의심이 되는 증상들이 좀 있다 하시는 거거든요. 네, 네.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네, 시술은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 척추 질환이라는 것들이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증상이 재발할 수도 있고요. 네. 그게 이전에 시술 받았던 그 디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디스크 주변에 그 인접된 그 분절의 디스크가 문제가 돼서 이런 식으로 증상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다시 발생하시게 되면 그 병원에 찾으셔서 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그 적절한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 경험상 재발인 경우가 많은가요? 보통 환자분들은 다시 아프시기 때문에 이전에 받았던 데가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재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결국 우리 몸에는 디스크라는 것들이 여러 분절이 있기 때문에 네.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치료를 받았던 부위가 아니라 새로운 부위에 네네. 생겨서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정말 빠르게 좀 병원을 찾으셔서 네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샵 3772번으로 실시간 문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3394님이 방금 전에 보내주신 문자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2345 디스크에 측만증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2번, 3번은 좀 가볍고 네네. 4번, 5번은 더 진행됐다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네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세면대에서 세수하는 것도 힘들고 네네. 바른 자세로 자는 것도 불편하고 네네. 그 외에도 다리 저림 증상도 심한 편이라고 하시거든요. 네네. 물리치료로도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인지 좀 진단을 해봐달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측만증 때문에 네. 잠자기도 어렵고 팔다리가 저린 정도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로는 호전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네. 다리 저린 증상이 있고 잠자기도 어려울 정도면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의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2345번 디스크에 측만증이 있다라는 건 네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 측만증이 같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측만증이라는 것들은 이제 허리의 뼈들이 네. 구조적으로 옆으로 기운 거를 음.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질환과는 약간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디스크 질환과는 다르지만 네네. 증상은 뭐 디스크와 네. 비슷하게 저림 증상이 네네.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내주신 3394님의 증상으로 봤을 때는 네네. 조금 더 물리치료로 호전이 되기에는 좀 더 네. 진행이 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병원에 가셔서 물리치료가 아닌 이외의 방법을 좀 네네, 고려해 보시는 그렇습니다.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02-318-6575 서울전화 02-318-6575 전화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우물정 3772번으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시청자분도 전화 연결 통해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들어볼게요. 네, 의사 선생님 말씀 중에서 네. 재채기 하다가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제가 재채기를 좀 심하게 했는데 네. 재채기 할 때마다 이제 허리 통증이 있어가지고 혹시 병원에 가서 이것도 진료를 받아봐야 되는 건가 검사를 따로 받아봐야 되는 건지 그 점이 궁금해서, 궁금하셔서 네. 그러셨군요. 재채기 할 때 허리 통증이 좀 심하신 편인가요? 재채기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좀 강하게 하면 더 네. 아프고 그러시군요. 네. 그 이전엔 없던 증상이 생기신 거고요.
네, 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느끼게 됐어요. 네. 재채기 외에 그 외적인 부분에서 뭐 허리가 좀 불편하거나 그런 경험은 혹시 요즘 있으신가요? 자세를 조금 바꾸거나 갑자기 일어나거나 할 때 허리가 좀 아프긴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지금 증상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궁금한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상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디스크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표현이 그 앉거나 일어서려고 할 때 아프다.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프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호소하시는 것들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허리 통증이나 다리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의 주신 환자분처럼 재채기를 할 때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 디스크 질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채기 중에 없던 허리 통증이 느껴진다라는 건 네네. 일단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 시청자님 병원에 방문을 해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좀 생각을 하시면 네, 병을 좀 키울 수가 있잖아요. 네. 허리 통증이 일단은 재채기 중에 있다. 근데 없던 증상이 생겼다라는 건 문제가 생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병원에 좀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자, 02318-6575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들, 궁금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또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다름이 아니에요. 네. 저는 경상남도 밀양에 있습니다. 밀양. 네? 경상남도 밀양에 있습니다. 밀양에서 전화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허리가 불편하신가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그 허리가 아니고 부산 네. 척수병원에 가가 MRI하고 다 찍었는데요. 네. 허리 협착증 말입니다. 협착증. 네. 예, 4, 5번이 너무 심하다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수술을 하러 갔는데 수술은 겁이 나서 무슨 시술 같은 거 해가지고 나설 수 있는가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일단 협착증 4번, 5번의 협착증이 좀 심하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거죠? 예, 다리도 지리하고 지금 그거 하거든요. 다리가 지리합니다. 다리가 지릿지릿한, 저릿저릿한 그런 증상도 지금 느끼고 계시고요. 예, 대변을 보면 뚝 가마 좀 통증이 있다 허리가 다리 우쪽에 허리가 밑에 네. 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거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다리에 일단 느껴지는 증상이 좀 심하신 것 같고요. 4번, 5번 수술을 일단 권하고 계시는데 병원에서는 그렇죠? 네. 수술은 좀 안 했으면 하시는 우리 시청자님입니다. 네. 자,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환자분 호소하시는 거 보면 양쪽 다리 저림감을 좀 호소하고 계시고요. 네. 또 대변 보실 때 그런 허리 저림감이 심해진다라고 이제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 병이 진행됐으면 그 시술로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정확하게 수술을 해서 그 신경이 내려가는 길을 감압을 시켜줘야지 이런 증상이 뭐 확실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증상을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좀 시술을 하기에는 약간 더 진행이 된 상태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확하게 물론 만나보신 네. 건 아니지만. 네. 정확하게는 MRI를 봐야 네네. 판단이 가능한데요. 지금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게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증세를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시술로서는 그런 장기간의 효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 신경 감압이 이루어져야 환자분의 증상이 많이 좋아지실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병원에서 또 수술을 권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네네. 좀 피했으면 하시지만 네. 좀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수술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진단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허리 통증 그리고 척추 질환에 대해서 저희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면요. 일단 저희가 뭐 직접 보고 상담을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증상을 네. 들어보고 최대한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8-6575, 318-6575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우물정 3772번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 돌아가서요. 이야기를 네네. 좀 나눠보도록 하죠. 방금 전화 주신 분도 네. 수술을
권유를 받았지만 네. 시술로 좀 받고 싶다라고 네. 해주셨잖아요. 네. 하지만 또 네. 수술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선생님도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수술이 꼭 네. 필요한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경우가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인지 네, 네. 정의를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약물 및 물리 치료를 6주 이상 해도 호전이 없는 경우, 그리고 주사 치료를 3회 이상 시행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극심통인 경우, 그리고 하지 마비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대소변 장애가 있고 MRI 검사상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술 방법도 뭐 한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네. 수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방법 좀 알려주세요. 수술은 네. 그 척추 수술의 종류에는 그 디스크 제거술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로 대장 내시경이나 그런 위 내시경 같은 그런 카메라, 조그만 카메라를 수술에 이용을 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경관 협착증이 심하거나 석회화된 디스크의 경우에는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네.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디스크 탈출증에 적용이 가능한 아주 좋은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가장 오래된 그 디스크 제거술 중에 하나로 신경관 협착증이 동반되거나 석회화된 디스크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수술입니다. 그 미세 현미경을 보면서 디스크를 제거하기 때문에 네. 가장 확실한 디스크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두 가지 수술 방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이고요. 하나는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입니다.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이란 건 똑같아요. 그런데 네네, 그렇습니다. 도구에만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는 네네네. 내시경이고 네네. 하나는 미세현미경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우선 가장 큰 차이는 기구의 차이입니다. 음. 결국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은 결국 내시경을 이용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내시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흉터가 거의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전신 마취가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척추뼈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디스크를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척추 불안정증이 거의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흉터가 작기 때문에 그 시술 당일이나 하루 정도만 입원을 하시면 되고요. 네. 회복 기간이 짧은 것이 큰 장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네네. 두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뭐 전화 네. 주신 분도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네네. 수술은 되도록 피하고 싶다. 네네. 뭐 이런 말씀을 좀 네네. 하신 것 같은데 요즘 수술법이요. 네네. 예전 수술법에 비해서 네네. 좀 부담을 덜 느끼셔도 될 정도로 변했습니까, 선생님?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했나요? 최근에는 네. 뭐 의학 기술들이 나날이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전에 봤던 그런 수술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기구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서 수술 절개 부위도 1cm, 커봐야 2, 3cm 정도 그 안쪽으로 최소한의 절개를 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 방법이나 시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전처럼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복 기간도 그 네네. 전에 네. 수술법에 비해서는 좀 빠른 네네. 편입니까? 그렇죠. 이전에는 간단한 수술을 하더라도 네. 이전에는 굉장히 뼈를 많이 제거하고 아, 피부 절개도 컸기 때문에 최소 2주, 길게는 한 달까지 입원을 많이 필요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수술 후에 당일이나 다음 날에도 퇴원이 가능하시고요. 보통 일주일 정도면 대부분 다 수술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퇴원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네. 그 수술법을 생각하시고 네네. 너무 겁을 내시거나 네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거나 뭐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네. 알아보고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02-318-6575, 318-6575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요. 궁금하신 점들, 고민되시는 점들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수술 이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방법을 네. 그 수술을 통해서 회복이 된 수술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보죠. 네. 첫 번째 사례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로 제거한 경우입니다. 네. 우선 4번, 5번 요추 사이에 디스크가 탈출되어 있는 환자였고요. 네. 환자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로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측 발목 마비가 있었던 환자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4, 5번에 아래쪽으로 흘러나왔던 디스크가 그 수술 후에 디스크가 잘 제거되고 눌리고 있던 디스크가 제거가 되면서 신경이 잘 풀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여주신 게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네, 제거술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네네,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네네, 사례였고요. 네네. 이분은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셨나요? 호전된 정도는 어땠나요? 네, 그 우측 발목 마비가 있으셨는데요. 네. 수술 후에 마비도 점차 좋아지셔서 현재는 그 디스크가 터지기 전에 네. 그 전까지 정상으로 지금 다 돌아오셨고요. 수술 직후에는 바로 통증은 바로 또 좋아지셨습니다. 아, 그래요. 직후부터 통증은 좋아지고 네네. 그렇군요. 그게 상당히 환자분들이 반가워할 내용이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자,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사례를 보여주셨다면 네네. 이제는 네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내시경을 이용한 네네.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사례를 좀 네, 보여주시죠.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인가요? 네, 요거는 그 23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굉장히 젊은 네네,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남자분이셨는데 네. 갑작스럽게 발생한 그 좌측 하지에 극심통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네. 이 환자분도 역시 내시경을 이용해서 디스크 제거가 잘 돼 있고요. 환자분은 증상이 바로 좋아지시고 수술을 받으시고 난 다음 날 바로 퇴원하신 경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바로 다음 날 퇴원을 하셨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증상이 그럼 많이 호전이 된 건가요? 그 내시경 수술인 경우에는 네. 증상이 바로 좋아지시는 거를 그 수술 중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절개 부위도 굉장히 1cm 이하로 작기 때문에 다음 날 바로 퇴원 가능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이라는 게 정말 네네. 우리가 위내시경 생각하듯이 직접 네네.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주시는 네네. 의료진도 직접 보면서 네네. 내부를 보면서 할 수 있고 그렇죠. 네네. 네네. 환자분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그 내시경을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나면 네. 환자분이 바로 깨어 계시기 때문에 네. 그 꺼낸 디스크를 환자분한테 직접 보여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바로 다음 날 또 퇴원이 네네. 가능했던 가능합니다. 호전까지 네. 확인이 가능했던 그런 사례 또 보여주셨습니다. 네. 자, 전화와 문자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318-6575, 318-6575, 문자는 우물정 3772번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나 확인해 보고요. 상담해 드릴까요? 0218님의 문자 보겠습니다. 56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15일 전쯤 유합술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수술 후에도 왼쪽 허리부터 허벅지까지가 아침에 일어나면 상당히 저리고 통증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건지 통증 없애려고 수술을 받은 건데 언제쯤 괜찮아지는 건지요?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보름 정도 된 거예요. 네네. 유합술이라는 수술을 네네. 받으신 지. 네. 유합술이라는 게 일단 뭔가요, 선생님?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서 네. 정상적인 척추뼈 구조물을 많이 제거하게 되면 척추에 불안정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뼈 조직을 많이 제거하는 수술인 경우에는 이제 척추뼈를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나사못 고정술을 하는 경우를 척추 유합술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분은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네. 지금 허리부터 왼쪽 허리부터 네. 허벅지까지가 계속해서 지금 증상이 있으신 거거든요. 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름이 지났는데. 제가 정확하게 네. 이제 환자 수술 전 영상과 네. 수술 후 영상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그렇죠. 없는데요. 보통
유압술이건 단순 디스크 제거술이건 간에 수술을 하고 나면 급성 통증은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각에 떨어진다거나 저리다, 시리다 이런 이상 감각들은 이미 신경이 눌리면서 이미 신경이 변성되면서 발생된 증상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어느 정도 남아있게 되지만 보통 70~80% 이상은 시간 경과를 거쳐감에 따라서 이런 시린감이나 저린감 이런 이상 감각들도 대부분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술하고 바로 네. 증상이 싹 없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분처럼 조금 네네. 어느 정도 남아있는 그렇습니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네네.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보통 디스크 치료, 뭐 시술이든 수술이든 받고 나면은 그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네. 네네. 이상이 없으신 분들도 평소에 네네. 허리 관리,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수술 후나 뭐 수술 받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허리 관리하는 방법의 가장 좋은 것들은 네.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침대 생활이나 의자 생활 같은 그런 약간 서구식 생활 습관이 허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술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주 정도는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4주 동안은 일상생활만 하시고 그 4주가 지난 다음부터 걷기나 수영 같은 그 허리에 유익한 운동을 먼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하루 체중 이동이 많이 필요한 운동이라든지 허리 굴곡 동작이 필요한 운동은 저희가 가급적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체중 감량이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금연을 하는 것이 그 허리 건강에 그리고 다른 그런 척추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운동도 네네. 허리에 좋은 운동이 있고 네네.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있다는 네,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은 네. 좋고 어떤 네네. 운동은 좀 피하셔야 될까요? 우선 좋은 운동은 네. 걷기 운동이라든지 수영 이런 유산소 운동이 그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네. 그리고 나쁜 운동을 굳이 들자면 좀 과격한 운동 위주고 허리를 좌우로 많이 비틀거나 허리를 위아래로 많이 굴곡하는 운동을 저희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좀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좀 골프를 음, 좀 허리에 안 좋은 운동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허리가 특히 안 좋으신 분들은 네네. 되도록이면 뭐 걷기나 네네. 수영 이 정도 위주로 네네, 그렇습니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우리나라 디스크 환자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대병이라고 하는데 의자에서도 워낙 많이 앉아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보면서 자세가 굉장히 안 좋게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걸 원인으로 꼽기도 하는데 자, 지금도 방송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척추 질환의 특징부터 어떤 네네. 말을 또 당부해 주고 싶으신지 정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그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환자의 통증을 유발시키는지 정확한 진단이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자의 증상에 맞는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저희가 임상에서 환자분을 뵙다 보면 네. 이런저런 수술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계속 재발한다, 이런 좀 잘못된 소문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정작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마비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증상이 있게 되면 약물 치료에도 4주 이상의 약물 치료에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빠른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네네. 그에 맞는 적절한 또 치료법이 네네. 병행이 되어야 네, 그렇습니다. 치료를
그야말로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네네.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생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잘못된 소문들이 네네. 진짜 많기 때문에 병원에 네네. 가는 게 좀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네. 허리 통증과 관련된 대표적인 잘못된 소문 어떤 게 있나요? 저한테도 항상 환자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허리 수술하면 병신된다더라. 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과격하게. 네. 네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수술은 절대 안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하지만 잘못된 네네. 소문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전의 수술법과는 또 많이 달라졌다는 네네, 걸 오늘 또 그렇습니다. 소개를 해주셨기 네네. 때문에 네네. 적절한 치료법을 네네. 꼭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어떤 질환이든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증상이 좀 느껴진다 싶으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검사해 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적절한 치료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 주저하지 마시고 방문해 보셔서요. 정확하게 검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원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강 아이콘 36.5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정말 한낮에는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